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9월 고3 영어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주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주제문은 첫 문장을 읽은 뒤에 이 글에 대한 틀을 설정한 뒤 이 글의 주제, 소재, 방향성이 뭔지 파악하면서 읽고 또한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에 집중하면서 읽다 보면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2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환경이 주어진 기업가 정신은 완전히 짜여져 들어간데 캠퍼스 라이프의 구조로 그리고 훌륭하게 확장시켜준데 그것의 교육적인 도달 범위를 그럼 첫 문장 읽고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기업가 정신이 캠퍼스 라이프에 짜여져 들어가져 있대. 즉 뭔가 영향을 준대.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 목표를 확장시켜준다는 건 뭔가 좋은 방향성이겠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뭐에 영향을 준다? 캠퍼스 라이프에 뭔가 영향을 주는데 이 영향을 주는 방향성이 뭔가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뒤를 마저 읽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한 연구는 보여준대. 근무지 내에서 동료가 서로 영향을 준대 기회를 찾도록 그리고 그 기회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영향을 준대. 즉 더 많은 기업가를 너가 가질 때 뭐 하면서 함께 일할 기업가를 더 많이 가진다면 더 많이 그들의 동료들이 벌레를 잡을 것 같대. 더 잡기가 쉽대. 무슨 말인지 다시 읽어보면 더 많은 기업가를 너가 가지면 즉 기업가가 많으면 다시 말하면 기업가 정신이 많은 사람들을 너가 일할 때 가지고 있으면 뭐한데 벌레를 잡을 가능성이 있대. 자, 벌레를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 뭔가를 잡는구나 뭔가를 이뤄내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기업가 정신이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뒤에 계속 읽으면 스탠포드 대학교 동문들이 발견했대. 뭐를 발견했냐면은 사람들인데 다양한 일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적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시작하기가 쉽대. 그들 자신의 사업을 누구보다 사람들인데 오로지 하나의 역할 근무지에서 하나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는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하는 거야. 어디서? 학교에서. 자, 다시 학교에서 여러 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주제에만 집중하는 사람. 또한 근무지에서 이것저것 나서면서 하지 않고 하나의 역할만 집중을 하는 건 뭐가 없는 거다? 기업가 정신이 없는 거죠. 기업가 정신이 없다. 얘도 기업가 정신이 없다.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교육적 지식을 가진대. 그럼 얘네는 대조적으로 어떤 애들이겠다? 기업가 정신이 있는 애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얘네가 뭐한데? 자기 자신의 사업을 할 수가 있대. 즉 무슨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즉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설정한 이 틀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쯤에서 뭐 하면 되겠다? 이게 주제겠구나 라고 확정을 짓고 뒤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뒤를 읽어보면은 기업가 정신적인 문화를 양육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제공할 필요가 있대. 학생들한테 다양한 경험의 선택을 주고 광범위한 노출을 줄 필요가 있대.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좋은 거고 이 기업가 정신이 캠퍼스 라이프에 들어가 있다며. 그래서 이거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뭐 하면 된대? 선택의 다양한 기회를 주고 다양한 아이디어에 노출시켜주면 된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뭔가 폭넓은 경험이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면서 이뤄낼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그들은 되게 독특하게 자리 잡았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함으로써 학문적인 프로그램, 거주자의 삶, 학생들의 그룹, 그리고 졸업생 네트워크를 결합함으로써 즉 대학교가 이렇게 학생의 네트워크, 거주자의 라이프, 학술적인 프로그래밍 이런 거를 결합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바로 보기를 가시면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관심 있는 한 분야에 집중한다? 아니죠. 다양한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대학은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일단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해야 돼. 왜? 이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된다 그랬죠? broad, 광범위하고 different, 다양한 아이디어를 준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라는 말은 안 나왔고, 기업은 대학생들 다양한 소모임 활동 이런 얘기 안 나왔고, 대학은 학업 성취도 안 나왔죠.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인간 예술의 형태래. 즉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래. 인간의 경험에 모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곳에서, 다시 세상의 모든 곳에서 분리할 수 없대. 뭐가? 음악이. 그러니까 첫 번째 틀을 어떻게 설정한다? 음악과 뭐가? 인간이 그냥 연결되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뒤에 마저 읽어보면 음악은 사회적이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들어간대. 어디? 삶의 색색의 실로 수놓은 장식 걸개래요. 어쨌든 그냥 뭔가 이런 장식, 뭔가 색색이 화려하고 복잡한 그런 곳에 음악이 짜여져 들어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일부가 된대. 어디에? 이런 다면의 구조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면의 구조든 장식 걸개든 어려운 말이 나왔지만 결국 핵심은 뭐다? 음악은 뭐래? 사회적이고 결국 우리들의 삶으로 짜여져 들어가고 또 우리 삶의 일부가 된대. 즉 그냥 계속하는 말은 뭐다? 음악이랑 누가? 인간이랑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말이 한 번 더 그냥 반복이 된 거다. 그래서 음악적 경험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경험은 기회를 제공한대. 어떤 게냐면은 그들이 언어, 행동, 관습, 전통, 믿음, 가치, 이야기, 그리고 다른 문화적인 차이를 알게 해줄 기회를 준대. 다시 음악이 이런 것들을 알게 할 기회를 준대. 이런 거는 결국 뭐랑 관련된 거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거죠. 이거를 뭐를 통해서 할 수가 있대? 음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 뭐가? 음악과 인간의 삶이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설정한 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계속 읽어보면은 그들이 음악적으로 숙련됨에 따라서 노래와 기악곡의 경험을 통해서 음악의 숙련됨에 따라 어린아이들은 성장시킬 수 있대. 문화적인 지식과 감수성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음악을 통해서 뭐 한다? 아이들이 문화적인 지식과 감수성을 성장을 시킨대. 즉 한 번 더 음악과 뭐가 연관된 거다? 인간이 연관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한 가지 더 주목하자면 어쨌든 음악하고 인간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어디에 영향을 준대? 아까 앞문장에서는 뭐 언어, 행동, 관습 같은 거에 영향을 준대. 자, 뒤에서는 문화적인 지식과 감수성에 영향을 준대 라는 말이 또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쯤에서 어디까지 알아차리면 좋다? 음악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준다? 인간의 뭔가 사회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라고 틀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도 있겠다. 그럼 이 상태로 글을 계속 읽어보면 음악은 극도로 중요한 부분이래. 어디? 문화에. 그리고 만들거나 전달시킨데 위에서 언급된 측면들을. 근데 그것들은 사람의 그룹을 특징 짓는다. 자, 또 나왔죠? 즉 음악은 문화의 중요한 측면이래. 그리고 이 문화의 중요한 측면들은 사람들을 되게 특징화한대. 그러니까 또 반복이죠. 음악이 어디에 연결된다? 인간에 연결이 되는데 연결돼서 뭐 한다? 뭔가 문화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발달시켜준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또 읽어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세계의 음악 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은 그들을 문화적인 대화로 가져간대.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배우고 타인에 대해 배우는 것을 허락한대. 예술적으로 유의미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자, 여기서도 계속 반복이죠. 음악의 세상에 노출시킨대. 다시 뭐라고? 그냥 음악이고 이게 아이들을 어디로 가져간대? 문화적인 대화로 가져간대. 즉 음악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삶이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뭔가 문화적이고 또는 사회적으로 발달을 시키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또 자아와 타인에 대해서도 알게 된대. 마찬가지죠.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발달시켜준다 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쯤에서는
우리가 이게 주제겠구나라고 확정을 짓고 마지막을 빠르게 읽으셨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은 사회적인 편향이나 문화적인 선호도인데 너무 쉽게 편견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선호도나 사회적인 편견 발달 이전에 사람들을 노래, 춤, 악기 연주를 통해서 아는 기회는 선물이래.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잘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누구의 발달? 어린 친구들의. 어디로? 합리적인 시민으로. 어떤? 그들이 언젠가는 될. 다시 그들이 언젠가는 될 합리적인 시민으로 아이들을 잘 균형 잡히게 발달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다? 선물이다. 뭐가? 노래, 춤, 악기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알 기회가. 어쨌든 얘는 음악이고 이걸 통해서 뭐한대? 사람들을 알 기회를 준대. 음악이 어디랑 연관된다? 인간이랑 연관된다. 또 이걸 통해서 뭐 할 수가 있대? 합리적인 시민이 될 수가 있다. 즉 사회 문화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마지막에서도 반복이 되는 모습이다. 즉 얘를 그냥 보기로 가져가시면 아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대. 음악적 경험이 들어가야 되죠. 사회적인 편견과 문화적인 선호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아예 소재가 튀어버리고 어린 나이에 다양한 음악에 노출되면 예술적 감각이 향상된대. 우리 예술적 감각이 향상된다라는 말은 없죠. 오히려 사회 문화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말이 나왔다. 음악을 포함한 예술은 특정 문화에 대한 당대 사회적 시각을 반영한다 이런 말도 안 나왔고 음악은 아이들이 사회문화적으로 균형 잡힌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준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음악이 뭐한다? 인간 사회와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은 계속 어떻게 한대? 뭔가 문화적인 거를 교육을 해주고 뭔가 사회적인 거를 발달시켜준다라는 내용이 반복됐다.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의 통념인데 영향받은 거죠. 철학자 플라토부터 데카르트까지 영향을 받은 서양에서의 통념은 믿는데 개인들, 특히 천재들이 뭘 가지고 있다? 창의력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서양에서는 개인들이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뭘 가지고 있대? 통념을 가지고 있대. 통념은 뭐죠? 결국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그러면 첫 문장을 읽고 서양에서는 개인들이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틀을 설정할 게 아니라 이것이 통념이니까 개인이나 천재들은 뭐가 없다라고 설정해야 돼? 창의성과 독창성이 없다라고 설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틀을 설정하고 글을 읽으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과 원인들이 최소화되고 무시되고 제거된대. 고려사항으로부터. 자, 다시 뭐라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들이 간과되고 무시된대.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개인이나 천재가 창의성과 독창성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가 아니라 이게 뭐의 영향으로 발생한다는 거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으로 얻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됐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생각인데 독창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생각들은 개인들과 동일시가 되고 개인들이 하는 특별한 것들은 그들의 유전자나 그들의 뇌로 추적이 된대. 그래서 다시 독창적이든 관습적이든 어쨌든 사람이 하는 생각과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들은 어디로 추적이 된대? 유전자나 뇌로 추적이 된대. 우리 이것은 앞에서 뭐였죠? 통념이었죠. 즉 뭐다? 잘못된 믿음이다. 그럼 주제는 뭐겠어? 이게 아니라 어디가 영향을 준다? 사회 혹은 문화가 영향을 준다가 주제겠죠.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은 여기서의 트릭은 뭐냐면은 인식하는 것이래. 뭘 인식하냐면은 개개인의 인간들은 사회적인 구성이래. 스스로. 다시 뭐라고? 사회적인 구성이다. 그리고 실현시키고 반영한대. 뭐를? 사회의 다양성을.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을. 그들이 노출된 그들의 삶 동안. 다시 인간은 사회적인 구성이고 사회의 다양성과 그들이 영향받아온 문화적인 영향을 뭐한다고? 실현시키고 반영한다고. 즉 사람들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내용이 결국 뭐가 됐다?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판단하시면 되겠고, 다음 읽어보면 우리의 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성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경험의 산물인 것처럼 보인대. 다시, 개성이라는 건 어쨌든 뭐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경험의 산물이래. 즉 인간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가 되겠죠. 그럼 이쯤에서 뭐 하면 되겠다? 주제를 확정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그냥 빠르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읽어보면은 뇌는 그 자체로 뭐래? 사회적인 것이래. 그리고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것의 연결성의 수준에서 또 뭐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어쨌든 계속 무슨 얘기가 반복된다?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가 반복이 되는 거고, 개인들은 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소설이래. 뭐처럼? 아이가 문법적인 환상인 것처럼. 자, 개인이라는 거는 환상이래. 왜 개인이라는 건 없어? 각각 살아가지 않고 개인이라는 건 누구의 영향받으니까?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완전히 독립된 개인이라는 거는 환상일 뿐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보기로 가시면 1번 사회적인 본질에 대한 인식이래. 어디? 개성에 내재되어 있는.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죠. 다시, 개성 혹은 독창성이라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뭐래? 사회적인 특성, 사회적인 본질이래. 즉 개성 속엔 뭐가 있다? 사회, 문화적인 영향이 있다. 다음 몇 번? 바로 1번이 되는 거고, 2번 보시면은 갭을 채우는 방식이래. 뭐 사이에? 개성과 집단성 안 나왔죠? 3번 독창적인 생각과 관습적인 생각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래. 우리 이런 걸 분리시킨다라는 말은 안 나왔죠? 다음 인정인데 진실된 개성에 대한 인정이야. 인간 유전자에서 실현된. 자, 인간 유전자에서 개성이 실현됐다? 아니죠. 어디서?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서 실현된 거죠. 4번도 아니고. 5번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야. 개인주의에서 상호 의존주의로. 우리 뭐 상호 의존한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왔죠.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인데 사람의 지식은 아니고 또 결코 아니래. 뭐가 아니냐면은 완벽하게 정확하지가 않다 라는 발견은 가졌대. 겸손하게 하고 아마도 평온하게 하는 효과를 가졌대. 어디에? 현대 사람들의 영혼에. 이 글의 틀은 결국 뭐가 된다? 인간의 지식은 뭐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읽어보시면은 19세기래. 자, 우리가 관찰했듯이 19세기는 마지막 시기야 믿었던, 뭐라고 믿었냐면은 세상은 전체든 혹은 일부든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마지막 시기래. 자, 다시 뭐라고?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마지막 시기래. 이제는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지식은 뭐하지 않다? 정확하지가 않다가 되겠죠. 다음 계속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제는 깨닫는데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항상 불가능했다라는 걸 깨닫는데, 자, 이건 뭐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지식은 뭐하다고? 정확하지가 않다고. 즉 이 내용이 뭐가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우리는 제한 속에서만 안돼. 그리고 절대적으로 완전히 알지도 못한대. 비록 제한이 보통 조정될지라도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한테는 제한선이 있고 그 제한선이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정은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 속에서만 알고 있대? 제한 속에서만 알고 있대. 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한이 있어. 즉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고, 흥미롭게도 이러한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심지어 더 큰 목표가 나타나고 더 큰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대. 다시 여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우리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죠? 지식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했죠. 근데 얘가 갑자기 뭐래?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큰 목표가 발생하고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대. 자, 뭐가 일어났다? 지식은 정확하지 않다 해서 더 큰 목표, 더 훌륭한 목표가 있다라고 소재가 변경되는 부분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 어떤 목표가 나타날지를 주의해서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은 자,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한데 세상을 완벽한 정확성으로 세상을 알지 못해. 즉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의 지식이 정확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식을 뭐 할 수 있대? 통제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다? 새로운 목표가 되겠다. 지식이 제한돼. 정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통제해야 된대, 통제. 그러니까 소재가 변경이 됐다. 어떻게 변경이 됐다? 지식은 정확하지 않다에서 우리가 지식을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지식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변경이 되었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깨달으셨어야 됐다. 그래서 다음 읽어보면은 심지어 우리의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지식도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강력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불완전한 지식이, 즉 어떤 지식?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 뭐한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작동한대. 왜 강력하게 작동할까? 우리가 이걸 뭐 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뭐 하고 주제를 확정 짓고 마지막을 빠르게 넘기실 수가 있었겠다. 마지막 읽어보면은 요약하자면 우리는 결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대. 가장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을지를 정확하게는 모를 수도 있대. 자, 정확하게 모른데 한마디로 우리 지식은 뭐 하지 않다?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확신할 수 있대. 뭘 확신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를. 자, 다시 우리가 산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지만 그 산의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어. 컨트롤할 수가 있어. 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바로 보기로 가시면 정상인데 아직 도달되지가 않았대. 즉 지식으로 가는 진행 중인 여정.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정상이 도달되지 않았대. 이거 뭐 하다?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대신 지식으로 가는 진행 중인 여정이래. 우리가 지식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거를 뭐 하려고 하고 있어?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고 2번 보시면 산을 넘는데, 즉 하나지만 큰 스텝이래 성공으로 가는. 자, 우리 한 걸음이지만 큰 걸음을 간다? 라는 말은 안 나왔죠. 2번은 아니고 3번 부분을 전체로 통합한다? 이런 말도 안 나왔죠. 자,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안 나왔고 지식 기반 사회의 두 가지 얼굴도 안 나왔죠.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